요즘 주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퇴직만 하면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볼 거야.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죠. 계속 빠져나가는 돈, 줄어드는 통장 잔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 지원. 결국 자유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일만 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올 텐데 왜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걸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의 진짜 현실과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도 함께 나눌 테니 혹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인생의 마지막 관문처럼 생각하세요. 이제 돈 안 벌어도 된다. 연금으로만 살아도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 은퇴는 노후 경제 생활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하고 90세까지 산다고 해볼게요. 무려 30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정년까지 일하는 기간과 거의 맞먹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수입 없이 버텨야 한다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2. 은퇴 후 흔한 현실 3가지. 사례 1. 국민연금만 믿었어요. 김진수 65세, 전 공무원. 김진수 씨는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20만 원 정도 받게 되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애들 다 키웠고 집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지출이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거기에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 치료비까지 매달 100만 원 이상은 모자라더랍니다. 처음엔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메꿨어요. 근데 이제는 적금도 다 깨고 나중엔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그걸로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기엔 무리입니다. 사례 2집 한 채 믿고 안심했죠. 이영자 70세, 전 전업주부. 이영자 씨는 서울에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있어요. 자산 가치로만 따지면 15억 원. 주변에서도 걱정 없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씨는 한 달 생활비가 항상 부족해요. 국민연금은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70만 원 남짓, 그 외에는 현금 흐름이 전혀 없어요. 팔고 이사 가자니 정든 동네를 떠나는 게 두렵고 반대로 전세를 주고 월세로 돌리자니 나중에 집 못 찾을까 불안하대요. 집이 금덩이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거대한 벽돌 덩어리일 뿐이에요. 당장 병원비가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요? 교훈 실거주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비싸도 현금이 없으면 삶은 곧 막막해집니다. 노후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례 3자식 키웠더니 노후가 사라졌어요. 박정숙 68세, 전 자영업자. 박정숙 씨는 50대 중반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남편 없이 2아이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그래도 장사도 잘 됐고 집도 하나 장만했죠.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1억 지원, 작은 딸이 이직 준비하느라 몇 달씩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절반도 안 남았어요. 지금은 월 70만 원짜리 국민연금에 의지하며 겨우 생활 중. 애들 잘 되길 바랐던 마음이야 당연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 자신을 좀 챙겼어야 했다는 후회가 커요. 그 교훈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지원은 자신의 노후를 망칠 수 있어요. 물론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자식 챙기기 전에 나부터 챙겨야 해요. 3.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월 지출 계산해 보기. 현재 지출이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노후엔 외식 줄고 교통비 줄겠지? 그건 큰 착각이에요. 의료비, 간병비, 여행 등 은퇴 후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 예상 지출 항목 예시. 기본 생활비 월 10만 150만 원. 건강보험 및 병원비 월 2,030만 원.
여가 취미활동 월 1,030만 원, 경조사자녀 지원 등 비정기 지출 연간 수백만 원 이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임대수익, 소소한 부업 등 정기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노후엔 돈 버는 구조가 없어도 들어오는 돈은 있어야 합니다. 주거 전략 다시 짜기. 내 집 마련만이 답이 아닙니다. 큰 집 한 채보다 작은 집과 월세 수입이 있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거주 형태도 유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 다운사이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50대 후반에 준비하려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완전히 망하는 것보단 낫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아래와 같아요. 지출 구조 재점검 나가던 돈을 줄이는 게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해요.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 공부 절세형 연금저축, 종신보험, 임대형 부동산 등 공부해보세요. 건강관리 병원비가 노후 자산을 가장 많이 갉아먹습니다. 평소 운동과 식습관 중요해요. 소소한 수입 만들기 쿠팡 플렉스, 재택근무, 지역 강사 등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아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꿈꾸던 은퇴는 분명 자유로운 삶이었을 거예요. 여행 다니고 손주랑 놀고 하루하루 여유롭게 보내는 삶. 그런데 그 꿈은 준비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현실은 냉정하고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그 삶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노후 준비에도 꼭 해당됩니다. 앞서 은퇴 후의 재정 현실과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주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건강관계, 이름입니다. 단순히 돈만 준비한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세 가지 비재무 요소 건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 건강, 관계, 의미. 은퇴 후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려면 돈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일까요? 1. 건강 돈보다 몸이 먼저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유무와 운동 습관은 정신건강까지 연결돼 있어요. 현실 예시.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허리 디스크, 고혈압, 당뇨병,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조차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집에만 있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에요. 실천 팁. 하루 30분 이상 걷기, 체중 조절, 꾸준한 건강검진. 운동은 체력보다 정신도 건강하게 합니다. 특히 걷기나 요가는 노인성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아요. 2. 관계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독이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어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수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고립된 노인은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40%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보고됐습니다. 현실 예시. 은퇴 후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식들도 바쁘다 보면 하루 종일 누구와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져요. 처음엔 편하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허무함, 외로움, 무기력이 쌓입니다. TV를 친구 삼고 병원 진료가 외출의 전부가 되죠. 실천 팁.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 사귀기 어렵다는 건 편견입니다. 가볍게라도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가 됩니다. 3. 의미 사는 이유가 없으면 살 힘도 줄어든다. 과학적 근거.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삶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 즉 삶의 목적을 뜻하죠. 실제로 삶의 의미를 느끼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 자살률,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의미 있는 일취미, 봉사, 손주 돌보기 등은 인지 기능 유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현실 예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하세요. 특히 남성분들 중 회사 밖에 사회적 정체성이 없는 경우 은퇴 후 정체성 상실로 극심한 공허감을 겪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며 시간만 보내다 보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져요. 실천 팁. 새로운 취미 찾기, 수채화, 글쓰기, 사진 등 지역 사회 봉사 참여.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해요. 결국 은퇴 후 진짜 자산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구분물질적 자산, 비물질적 자산. 건강병원비로 해결 안 됨의 방이 가장 중요. 인간관계 돈으로 못 사는 것, 일상에서 계속 쌓아야 함. 삶의 의미, 연금으로 해결 안 됨, 하고 싶은 일이 필요함. 은퇴 후 매달 연금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마음까지 든든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사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이유예요. 그 이유가 건강이고 사람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마무리하며 재정은 수단, 인생은 목표. 앞에서는 은퇴 후 파산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을 나눴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은 가장 강력한 노후 자산이다. 인간관계는 장수의 열쇠다. 삶의 의미는 생존을 넘어서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혹시 지금이라도 나에겐 뭐가 부족하지? 한번 돌아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작게라도 지금부터 바꾸는 것입니다.